저는 개인적으로 입냄새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입냄새. 정말 이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치욕과 굴욕감이 일품입니다. 또 입냄새 나게 생겼어. 이것은 외모지상주의에 더불어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로 이보다 사람을 더 치욕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온다조 시청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런 치욕 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천박하게 입냄새 이런 말 쓰지 않고 품격 있게 구취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규칙. 구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가시죠. 구취, 입 구린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할 때 구취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구취가 심한 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 모를 불쾌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드라마 남녀 주인공이 가까이서 대화하는 부분을 볼 때 와, 연예인들은 진짜 프로페셔널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자, 이 정도 거리는 너무 좋죠? 이렇게 매너손으로 막아도 좋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마스크 쓰던 시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나빴죠. 죄송합니다. 남자친구 입까지만 검색한 결과입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 군입대, 즉 입대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아무튼 극악무도하죠. 이 단순히 놀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대화하는 순간이나 애정을 나누는 로맨틱한 순간에는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해결법 알려드립니다. 의학적인 부분은 정말 다른 영상 많거든요. 저는 이 짬에서 나오는 실전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인과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연인들과 공유하는 친밀한 거리는 18인치, 45cm 정도라고 합니다. 구취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코에 대고 얘기하면 애인이 네이버에다가 남자친구 입냄새 이런 거 검색하는 겁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귀 뒤쪽에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은근 로맨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귓속말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안 친한데 이러면 당연히 고소당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거리를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칫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면 반사적으로 피해버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겠죠? 이로써 여러분과 그 사람의 거리를 재볼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냐고요? 만약 이것을 시도해볼 만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거부한다면 딱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생각하는 거리가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이 그냥 머리 안 감아서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취에 예민해서 그렇게 한 건데 상대방 입장도 물론 고려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해해줘야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카페 같은 공간에서 대화할 때 보통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번, 먼저 방향을 설정합니다. 본인이 자신 있는 얼굴 방향 있죠? 저는 보통 왼쪽인데요. 왼쪽 얼굴이면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몸을 약간 틀지만 몸의 전체적인 방향, 즉 배꼽 방향과 발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즐겁다, 이런 무의식적인 표현인데요. 3번,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입의 방향이 상대방 쪽이 아닌 약간 측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취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입에 컨트롤을 주면서 대화하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벌리시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벌리시는 겁니다. 이쪽이 더 넓게요. 여기서 추가로 손을 사용해서 얼굴을 만지는 제스처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화 단계 보너스입니다. 바로 사랑은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구만요. 죄송합니다. 측면 앉기 전법인데요. 옆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이야기하면 입냄새 걱정이 바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옆에 앉으시면요, 몸이 가깝고 더욱 친밀한 거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심지어 구취 걱정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겠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 구취가 상대방을 향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앉는 방법.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요, 그냥 당당하게 나는 옆에 앉는 걸 선호한다, 이게 더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10번 중에 9번 이상 싫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 편이 가장 좋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구취를 다른 방향으로 쏘는 기술입니다. 없애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취가 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긴장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없어지는 그런 스킬, 저도 그런 스킬 갖고 싶은데요.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구취가 날 가능성은 매우 올라갑니다. 살짝 겉을 핥아보자면 살을 빼려면 지방을
지방을 태워야 하잖아요. 지방을 태우면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냄새를 유발하는 케톤은 이 폐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 간은 별주부전 토끼처럼 꺼내서 닦아볼 수도 있는데요. 이 폐는 닦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가글 같은 걸로 향을 덮는 게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구취와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아쉽게도 동시에 잡을 순 없지만 빠르게 지방을 걷어내시고 탄수화물 에너지로 살아가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셔야 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뇨 환자인데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탄수화물을 잘 태우지 못합니다. 때문에 지방을 태우게 되는데요. 이때도 케톤이 바로 폐로 쌓이겠죠. 나는 괜찮을 거야. 저도 당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주기적인 검진과 예방이 최선입니다. 음식이요?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녹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녹차 드세요, 녹차. 황산화라는 단어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숨 쉴 때 입을 벌리면요, 침이 당연히 마르게 되겠죠. 침이 마르는 순간 구취가 시작된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만약 그것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가서 물로라도 가글 한번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규칙, 구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안목이 좋으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구독 누르시고 더 많은 실전 꿀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행복이 온다죠.